우리는 흔히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부상당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불안하고 성장이 멈춘 것 같아 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부상은 줄지 않고 오히려 다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는 따라오지 않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스트레칭 횟수만 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로스핏을 할 때 무엇이 부상을 일으키게 하는지와 부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상은 단순히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심박수, 흥분 상태에서의 판단 붕괴가 부상의 진짜 원인입니다. 스트레칭은 준비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운동 중에 다치는 진짜 이유는 몸이 아니라 판단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스포츠 의학 연구에서는 스트레칭만으로 부상을 예방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 체계적 리뷰에서도 스트레칭만 단독으로 했을 때 부상 예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스트레칭이 부상 위험을 의미있게 낮춘다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300여 명의 대규모 연구를 분석한 스코피드 리뷰에서도 부상 예방과 스트레칭의 직접 연관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부상 관련 연구 자체가 부족해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운동은 심리, 신경, 대사적 준비를 통해 근고객의 부상 예방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있지만 스트레칭 단독의 부상 예방 효과만으로는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부상 예방에 부분적 도움을 낼 수 있지만 스트레칭만으로 부상이 줄어든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박스에서 보면 부상은 대부분 이런 타이밍에 옵니다. 운동 중반 이후, 숨이 가빠질 때, 기록에 집착할 때, 이때 자세는 무너지고 통증 신호는 무시됩니다. 이 순간에 스트레칭이 아니라 흥분이 몸을 지배합니다. 운동 중 부상이 증가하는 순간은 단지 유연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중추신경계가 흥분 상태로 전환하면서 판단 기능이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흥분 상태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올라가고 판단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기능이 떨어진다는 신경 생리학적 반응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흥분 상태에서의 판단 저하에 대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심리학, 신경과학에서도 이미 설명된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 알던 자세도 무시되고 지금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우선하게 됩니다. 스트레칭이 가동 범위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상태를 통제해서 유지하는 능력은 단지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동성과 안정성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몸은 준비되어 있는데 판단이 무너지는 상태, 이게 부상의 시작입니다. 이건 주식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이제 시작이다, 더 갈 것 같다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꼭 물립니다. 크로스핏도 같습니다. 기록에 집착하고 흥분되기 시작하면 오늘 더 잘 된다라는 착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세는 무너지고 멈추는 판단은 사라지고 결국 다칩니다. 부상은 대부분 잘 될 때 생깁니다. 그래서 부상은 못해서 생기기보다 잘 된다고 착각할 때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스트레칭은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칭은 중요합니다. 유연성 유지, 관절 가동 범위 확보, 근육 긴장 완화에는 분명 도움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트레칭이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칭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게 문제입니다. 스트레칭은 몸을 준비시키는 도구이지 흥분한 상태에서 판단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일 요소가 아니라 다층적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동성, 안정성, 컨트롤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연성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동성에서 통제 능력을 체득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몸을 고치는 건 고무줄 늘리듯이 당기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랑 핸들을 같이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것보다 힘쓰는 연습과 컨트롤 훈련을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운동 전에 오늘 PR은 도전하는 날인가, 자세 유지에 중점인가, 기준을 미리 설정하면 흥분 상태에서도 규칙 기반 판단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동적 스트레칭 중심의 웜업 프로토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적 스트레칭만 하는 것보다 목적 스트레칭과 가벼운 움직임을 포함하는 웜업이 부상 위험 감소와 운동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크로스핏 수업을 시작하면 그날 와드에 맞는 웜업은 코치님들이 충분히 진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추가로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유독 취약한 부분만 보완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장비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비가 부상을 막아준다라기보다 판단이 무너질 때 피해를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장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개별적으로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어 손목보호대가 그립 힘 자체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운동 전문가들은 장비를 판단 붕괴 상태에서 보조 안전장치로 활용합니다. 장비의 각 기능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손목보호대의 경우 과도한 꺾임을 제한하여 흥분 상태에서의 손목 붕괴를 막아줍니다. 무릎보호대는 관절 정렬과 체온을 유지해 피로 누적 시 흔들림을 막아줍니다. 리프팅 벨트의 경우 허리를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복압을 인식하게 만들어 코어 붕괴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크로스핏화, 쿠션이 아니라
지면 반발력과 안정성을 확보해 발부터 무너지는 걸 예방해 부상 위험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립, 미끄러짐 감소와 예기치 않은 보상 동작을 방지해 손과 어깨 부상을 예방합니다. 장비는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를 부상으로 키우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다치지도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수가 커지는 걸 막아줄 뿐입니다. 부상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와 판단 붕괴가 쌓여서 터질 뿐입니다. 스트레칭은 준비의 한 부분이며 과학적으로는 단독 부상 예방 도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줄이기 위해선 과학이 말하는 준비 운동, 즉 동적 스트레칭, 흥분 상태를 막는 판단 규칙, 안정성 확보 훈련, 필요시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크로스핏 부상을 줄이는 공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